이제는 미국 주식이다. 투자의 한계가 사라지는 이곳,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사이 또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약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었죠. 아무래도 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와 더불어서 딥시크의 여파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가 아직까지는 여러 면에서 챗 GPT 그리고 엔비디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들이 지속적으로 확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기사도요. 기사보다는 약간은 이 하나의 애널 칼럼니스트의 사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볼까요? DeepSeek should really be called ShallowSeek. 자, 이 제목을 보고 제가 바로 가져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딥시크는 사실상 이름을 딥시크, 깊은 어떤 탐구가 아니라 ShallowSeek, 얕은 탐구로 바꿔야 한다. 자, 한마디로 딥시크가 챗 GPT만큼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겉핥기식 정보만을 제공을 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희 애널리스트 분께서 확인을 시켜주셨는데요. 서머리를 처음 보자면요. 가장 첫 번째, 이 DeepSeek claims to have used far fewer GPUs and spent far less money to build an AI model comparable to those being built in the US, embodied NVIDIA Corporation bears. 자, 한마디로 엔비디아보다는 이 친구들이 딥시크가 훨씬 저렴하게 이 AI 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걸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참 많은 공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 long-term NVIDIA's high-performance GPUs and comprehensive ecosystem will continue to dominate, even as AI technology becomes more affordable and widespread. 이 엔비디아의 이 장기적인 펀더멘털 이런 것들이 AI 기술이 보다 저렴하고 보편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시장을 견고하게 지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딥시크가 갈 길과 엔비디아가 갈 길은 서로 다르다. 어떻게 보자면 이 어떤 알리바바 그리고 테무가 등장을 했다고 아마존이 사라지지 않은 것과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실험 결과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법률 자문 사례인데요. 이 딥시크에 대해서 이 애널리스트 분이 직접적으로 법률 자문 사례를 GPT와 동일하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챗 GPT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실제적인 판례를 제공을 했지만 이 딥시크에게 있어서 정당한 법적 판례는 제공되지가 않았습니다. 케이스 텍스트나 다른 법률 연구 데이터베이스로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또 이후에 주식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이 칩 같은 경우 그리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각각적으로 각각의 주식, 각각의 종목에 따른 미시적인 원인들까지 짚어냈지만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인 누가 봐도 겉핥기 수준의 정보만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ShallowSeek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딥시크가 기존의 챗 GPT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엔비디아 과연 대미 수출 통제를 앞두고 현재의 자리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자, 뭐 이슈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미국 시장 결과적으로 안 빠졌어요. 빠진 것도 없고, 근데 종목이 어제 흔들렸다가 꼬라지를 다 달았거든요. 자, 차트를 먼저 보고 얘기합시다. 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이제 비싼 칩을, 그쵸? 블랙웰을 막 팔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버전에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딥시크가 나와갖고. 우리는 저가형으로 싸게 만들어갖고 거의 뭐 가격이 20분의 1인가? 20분의 1인가? 80분의 1인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어쨌든 굉장히 싼 가격으로 이거를 이제 결과값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원리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챗 GPT든 엔비디아의 그 비싼 칩으로 만든 그 자료를 갖다가 그거에서 뽑아갖고 거기서 걸러갖고 그러니까 증류수를 걸르듯이 걸러갖고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비싼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중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싼 것만으로 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거기서 뽑아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정확하게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얘기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를 저 종합해서 들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엔비디아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비싼 걸 팔아서 그렇지 그 된다라고 하면 싼 거도 팔면 되죠.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CPU도 그렇고요. 모든 전자제품들이
되게 비싸고 제일 좋은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 캐시를 빼든 램을 빼든 속도를 낮추든 클럭을 낮추든 그렇게 하고 라인업을 다양하게 해서 팝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울트라가 있으면 거기서 카메라 하나 빼든 아니면 램을 하나 빼든 용량을 빼든 만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울트라 S25 울트라를 만들 수 있는데 거기서 하나씩 크기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뒤에 플라스틱을 갖다 넣는다거나 아니면 티타늄을 넣고 이게 이렇게 차별화를 두듯이 엔비디아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 어제 요만큼밖에 안 빠졌습니다. 요만큼 지금 차트를 보면 요만큼밖에 안 빠졌고 이런 게 좀 장점이기도 하죠. 대형주에. 근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분들 들었었던 휴마시스 지난주, 지지난주 설 명절도 이거보다 안 빠졌어요. 다 안 빠졌습니다. 거의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전략을 시장이 미국장이 저런 식으로 많이 올라간 다음에 아니 왜냐면 보편가세 얘기 제가 언제부터 떠들어댔는데요. 갑자기 뉴스에서도 막 들고 일어난 거는 설 명절 그때였죠. 설 명절 시작하자마자 보편가세 얘기가 막 불거지면서 이제 흔들렸지만 저는 그 전에서는 그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저거 분명히 이슈가 될 텐데 해서 흔들 것 같은데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반도체라 수출주들은 지금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시장이 흔들릴 거를 알고 제약바이오라든지 이쪽은 일부러 좀 안 빠질 만한 애들 그런 쪽으로 들어서 안 깨진 거고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안 빠지죠. 그러니까 덜 깨지는 방법들은 찾으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출주는 앞으로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상태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잘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주항공 테마가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인데 로봇주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보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 보안주도 해가지고 저 테마잖아요. 지금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라운시큐도 지금 갑자기 장중에 막 확 폭등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테마 장세다. 지금 원전이라든지 전력 테마주들도 원래는 흔들렸다가 안 좋은 얘기 나왔다가 지금 딥시크가 이게 다 된다라는 느낌이 지금 살짝 거품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저 전력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났던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노후화돼 교체된다는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테마주들 보면은 지금 테마에 의해서 잘 움직인단 말이죠.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떨어지는 그 강도가 엄청나게 폭락이니까 막 금융위기, 서브프라임처럼 막 미국이 조만간에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조정 시 매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도 테슬라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도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라는 저는 주의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받으면 사는 거냐. 일단 금은 이건 이전에서 저 고점을 주고 그었던 건데 지금 엔비디아는 대충 가격대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러면 전문가님이 엔비디아 살 거냐? 안 사요. 왜냐?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지면 더 좋죠. 더 빠지면 더 좋다라는 관점에서 아마 이거 제가 계산했을 때에서 여기 기준으로 계산했을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여기로 보면 안 되고 이제 기준을 밑으로 내려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악재가 떴잖아요. 반도체에. 관세 매긴다면서. 관세를 안 매긴다는 얘기 나오면 모르겠는데 관세를 매긴다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가격을 때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눈대중으로 보게 되면 중심이 여기죠? 여기까지 봐야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지 마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혹시나 제가 이거를 계속 이 선을 보여줘서 요거는 여기 있을 때 악재가 없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없었을 때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물량 소화, 차익 실현 이런 뉴스로 해서 떨어졌을 때는 요 정도 내서 사게 되면 다시 반등 줄 때 팔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반등 줄 수 있어요. 지금 협상의 카드 여지를 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이슈가 여기서 바로 안 끝날 것 같고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때서는 좀 사봐도 됩니다. 이 중심으로 내려올 때. 근데 이제 테슬라는 엔비디아가 더 좋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잠시 뒤에 또 공개 방송을 할 거니까 일단 테슬라는 괜찮고요.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게 뭐냐. 지금 봐봐. 세트레가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아주 잘 움직이죠. 우리나라 테마주가 속도는 더 빨라요. 변동성이 심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하겠습니다.